태군의 요리사 대명사신이 이현왕에게 무릎 꿇고 감사를 표하며 조선과의 장기적인 교류를 약속한 사건. 대명의 새 요리사가 갑작스럽게 독에 중독되었는데 이 독은 대명이 조선으로 가져온 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대명사신과 국왕 모두를 크게 놀라게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은 없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영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여 목숨을 걸고 새 요리사를 구해냈다. 이에 그들은 지영을 증오하던 태도에서 감사와 존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과연 대군이 사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독을 사용한 것일까? 이를 통해 대명이 조선을 오해하게 만들어 대명의 손을 빌려 국왕을 전복시키려 한 것일까?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요리 대회가 끝난 후 대명의 새 요리사는 자신만만하고 승리를 확신했지만 결국 지영에게 패배했다. 이로 인해 사신은 체면을 잃고 크게 분노했다. 협약에 따라 대명 사신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조선에 밀가루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즉시 궁을 떠났지만 귀국하기 전 대군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리고 대군의 명령으로 누군가에 의해 독살될 뻔했다. 이로 인해 사신과 새 요리사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즉시 그들을 궁으로 데려와 나라 최고의 태의를 불러 치료를 지시했다. 태의는 그들이 비소, 독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 조선에는 이 독의 해독제가 없었다. 곁에 있던 지영은 독의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 배운 강의 내용을 떠올렸다. 원료의 잘못된 조합이 비소만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금기사항이었다. 즉시 지영은 해결책을 떠올렸다. 모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영이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겠습니까? 국왕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요? 당신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소금 한 항아리와 깨끗한 물 한 동이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들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겠습니다. 국왕은 약간 의심스러웠고 태희조차 지영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국왕은 지영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절대 그들이 조선 땅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피로 물들 것입니다. 지영은 직접 소금과 물로 해독제를 만들어 사신과 새 요리사에게 차례로 먹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마셔야 합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 맛이 너무 역겨워 그들은 마시기를 거부했지만 지영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자 이를 악물고 마셨다. 물이 뱃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즉시 구토를 시작했다. 마실수록 구토가 심해졌다. 국왕이 걱정하며 말했다. 지영,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확실합니다. 구토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구토로 인해 몸이 매우 지치겠지만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이 물동이의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마시게 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독을 해소할 보양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왕은 지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신과 새 요리사에게 소금물을 계속 먹이도록 지시했다. 반나절이 지나자 그들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입술의 검은 기운이 사라졌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로 인해 사신과 새 요리사는 크게 기뻐했다. 이때 지영은 음식을 들고 와서 말했다. 이 음식을 한 그릇씩 드셔보세요.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사신과 새 요리사는 지영의 말대로 음식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국왕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배치했다. 이때 사신은 국왕의 진심을 느끼고 조선을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다음 날 아침 사신과 새 요리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들은 국왕의 방으로 찾아가 생명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신이 말했다. 국왕님, 당신과 그 작고 재능 있는 아가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선을 얕잡아 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왜 조선이 이렇게 작지만 크게 발전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왕은 미소를 지으며 통역을 통해 대명사신에게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조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조선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신께서 저와 조선의 대명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나라가 친구가 되어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사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명으로 돌아가 국왕께 이 모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과 국왕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저와 대명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를 들은 국왕은 매우 기뻐하며 사신이 조선을 넘어 대명으로 돌아가도록 호의를 붙여주었다. 세요리사는 지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국왕에게 종이 한 장을 맡기며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국왕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사신은 조선을 떠나면서 분노에 차말했다. 이 빌어먹을 자들, 설마 저와 너희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무술에 능한 세요리사는 한 목소리로 말했다.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한편 지영이 사신과 세요리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군은 크게 분노했다. 애초에 그의 계획은 사신을 이용해 대명 국왕에게 좋은 말을 전하도록 매수하여 함께 모반을 일으키고 국왕을 전복시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신이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대군은 사신을 독살해 조선 땅에서 죽게 함으로써 대명이 조선을 오해하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이는 대명이 조선을 공격하게 만들고 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지영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지영 때문에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대명이 조선을 증오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는 대군의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로 이를 갈며 지영을 죽여 분을 풀겠다고 맹세했다. 이는 또한 강수건의 목적이었다. 대명 사신이 떠난 후 국왕은 지영을 찾아갔다. 지영은 여전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국왕은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는 지영에게 호감을 표하며 말했다. 이번에 당신은 큰 공을 세웠소. 우리의 체면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시오. 무엇이든 주겠소. 지영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망운록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에게 어떤 골칫거리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국왕은 실망하며 말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요?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소? 지영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여기는 제 집도 제 세상도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하나요? 국왕은 실망하며 말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오? 당신은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소?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들이 당신을 붙잡기에 충분하지 않소? 지영이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지만 우리는 같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지영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국왕은 화를 내며 종이 한 장을 지영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대명세 요리사가 당신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그 망운록을 빨리 찾아주겠소. 됐소? 국왕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지영은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그리고 이건 뭐야? 지영이 종이를 펼쳐보니 대명 최고의 탕 요리 비법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지영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과연 대군이 지영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